자, 윤석열이 어저께 또 개소리를 했습니다. 맨날 입만 벌리면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개소리는 개소리인데 대한민국에게는 저주의 소리입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예요. 윤석열이 어저께 지역 경쟁력을 살려야, 지방의 경쟁력을 살려야 저출생 문제 자연스레 개선한다. 저는 저출산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저출생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우리 다 저출산이라 그랬어요. 출산율 세계 최하 이랬지. 출생률 세계 최하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출산율이지. 이게 뭐 어떻게 틀리냐면요. 주어가 틀립니다. 아이가 나 태어나기 싫어. 그럼 저출생이에요. 나 출생하기 싫어. 예. 그리고 엄마가 나 낳기 싫어. 그러면 그게 저출산입니다. 출산 거부. 출산이 낮은 거예요. 그럼 아기가 뱃속에서 나 출생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애들이 안 나와서 저출생입니까?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어휘 장난을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 박원순이가 이놈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좌파들은 늘 언어 조작을 한다 그랬죠. 언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그 영어로는 옛날부터 birth rate, 그래서 출생률, birth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애가 태어나면은 그 집 엄마 출산했어. 그 집 애엄마 말이야 어저께 병원에서 출산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아줌마 어저께 출생했어. 이런 말 하나요? 그 집에 아기가 출생했어. 이러죠. 그 집에 아기가 출산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과 출산은 주어가 다르거든요. 저출생이 어디 있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들이 생겼는데 나 아씨 출생하기 싫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낳고 싶은데 태아의 아기가 저항을 해가지고 나 낳기 싫어. 나 출생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 됩니까 이게요? 이놈들은 그걸 윤석열이가 또 입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저출생이라고.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 박원순하고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2019년 문재인 때도 해당되죠. 문재인, 박원순, 윤석열 얘네들은 다 좌파라서 대한민국의 그 뭔가 이 언어 조작을 통해서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저 짓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계속 떠들었냐면 예?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고령화죠. 아이가 안 태어나고 노인이 나이를 많이 먹고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과 지방 소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다 문제죠.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현상입니다. 저출생, 애를 안 낳는, 이게 저출생이니까 이게 진실을, 사실을 호도하는 말이죠. 저출산, 엄마들이 애를 안 낳아. 엄마가 애를 안 낳는 거지. 무슨, 애기가 나가기 싫어. 그래서 출생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미친놈들이에요, 이게요. 이런 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안 태어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들이 많아지고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그럼 왜 그러냐? 그거 해결하려고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뭐냐 이거 이게.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자꾸 옵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부산도 지금 망해간다고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서울로 전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수도권으로. 부산에 살기 싫대잖아요. 왜 부산에 살기 싫어요? 부산에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에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아파트 그걸 어떻게 삽니까?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타야
부산에 아파트를 사지. 부산에 다닐 직장이 없어. 그 어떻게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서울의 직장이 그쪽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한 80%가 서울 그리고 주변에 다 몰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업의 80%가 심각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더라도요, 그 넓은 일본 땅에 골고루 기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미국의 경우도 땅이 51개주인데요. 뭐 저기 동부 뉴욕 무슨 뭐 매사추세츠주 거기 무슨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쪽을 뭐 이런 일리노이주 해가지고 이런 쪽도 말이죠 기업들이 다 있어요. 중부지방 와도 기업들이 다 그 주마다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텍사스주 뭐 이런 데도 있고 이 서부 쪽으로 오면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이 위에 워싱턴주 다 기업이 괜찮은 기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미국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살고 미국은 다 그렇게 사는데 한국만 유독 서울 쪽으로 기업을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명박이가 강남에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아주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상업지역으로 거기를 키워주면서 그리고 그쪽에 그 당시 강남구청장 박성중 지난번까지 국힘당 국회의원 했던 박성중 얘하고 이명박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강남을 완전히 기업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모든 차가 그쪽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경기도의 뭐 어느 도시든지 다 강남으로 그냥 광역 직행버스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강남 가면은 저녁 때 출근 때 퇴근 때 보면은 차들이 막혀가지고 말이야. 강남에 모든 걸 때려 박게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때부터. 그래서 지금 강남에 못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어디 무슨 뭐 경기도 용인, 뭐 수원, 뭐 그런 동탄 뭐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기업이 전국의 80%의 기업이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대 애들이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살려니까.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직장은 다니는데 서울하고 강남하고 거기 수도권 근처에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뭐 10억 원 막 이렇잖아요. 기본 10억 원. 그러니까 얘들이 또 뭐 거기 그 10억 원짜리 거기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저기서 좀 멀리 또 가잖아요. 뭐 부평, 부천 막 이쪽으로 김포 이런 쪽으로 멀리 가잖아요. 저기 또 일산, 고양 저쪽 끝쪽으로 자꾸만. 그러면 출근 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씩 출퇴근하고 말이야. 그 애들이 그렇게 힘들으니까 애를 낳을 수야 있나.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도권 집중인데 그 중에서도 강남 집중이에요. 그쪽으로 모든 돈을 때려 박은 게 문제입니다. 예? 거기다가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지하철역을 만드는데 강남은 강남 주민 12,000명 중에 지하철역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쪽에도 가면은 지하철역, 아파트 뒷문으로 나가도 지하철역.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앞문으로 가거나 뒷문으로 가거나 지하철역에 갈 수가 있어, 걸어서. 그렇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민 12만 명의 지하철역이 1개 있어요. 12만 명에 1개. 그러니 돈이 자꾸 글로 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제일 큰 문제예요. 공룡이 크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땡 잡은 거죠. 이분들은 뭐 복이 많으신지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뭐 있다 보니까 이명박이가 그렇게 키우고 하니까 돈이 벌어진 거야. 뭐 그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강남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예, 그냥 그 자기가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아주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책을 하는 정치인 이명박
강남구청장 했던 박성중, 국민의힘 당 이런 놈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가리만 커다랗게 서울 쪽만 그냥 커다랗게 지방은 다 망하잖아요. 농촌에 집들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방 소멸. 농촌이 그냥 공동화. 근데 그 얘기를 윤석열이가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강남 때문에 그렇다. 직장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의 직장을 해서 기업을 지방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놈이. 응? 이런 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완전 골 때립니다. 저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남의 나라 꼭두각시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지방시들을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 지방 분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 지방 분권하겠다. 지방 분권을 안 해서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지방 분권을 안 해서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옵니까? 지방 분권을 안 해서 항의해가지고 시골 노인들이 시골집 버리고 도시로 나와요? 뭔 개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재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은. 돈 누구한테 꽂아주려고 재정 지원을 해? 국민 세금 가지고 누구 또 지방에 누구 주려고 그래? 누구? 저 양평에 니네 처갓집 주려고 그러냐? 윤석열은 계속해서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거 보세요.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을 품고 누가 옵니까? 외국인들이 오죠. 그 중에서도 누가 와요? 중국 애들이 오죠. 그런데 이게 다 개소리고 거짓말인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지 않아요.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요. 얘네들이 와서 돈은 버는데 소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자리 잡게 해주겠대. 자리 잡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중국 애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대. 중국 애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뭐 부산 뭐 이런 경상도 전라도 이런데 중국 애들이 다 국가 세금 지원을 받아서 정착하게 해주겠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지방에 다 비어있는 곳에 다 중국 애들로 채우겠다. 그걸 채우는 거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매국노죠. 저거는 망국노입니다.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 지역사회에 기업이 없는데 무슨 건강한 경제활동을 해요. 지금 말이죠. 외국에서 뭐 동남아시아인들이나 또는 무슨 뭐 아랍 쪽이나 또는 무슨 저기 중앙아시아에 뭐 카자흐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사람, 뭐 벵글라데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요. 건강한 경제 활동 뭐를 하는데요, 그 사람? 뭐를 합니까? 건강한 경제 활동. 이 사람들 지방에 와서 일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다 도망가고 서울로 갑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로 다 올라가요. 뭔 지역사회에 정착하라고 또 돈 집어주죠, 처음에. 조금 있으면 그 돈 들고 이 사람들 서울로 다 튄다니까. 지방에 기업이 없는데 누가 이 사람들이 지방에 건강한 경제활동을 합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데 목표는 뭐냐?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들을 한국에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죠. 거기에 국가 세금 지원해 주겠다. 얘네들이 지방에서 일하면 얘네들에게 국가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 지방자치시대 열어가지고 지방 분권이 완성되면은 그러면 지방은 누구께 돼요? 중국 애들께 되겠죠. 특히 제주도 같은 거. 6월 24일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취업 허용. 아니 유학생이 공부하러 온 애들이지 얘네들이 왜 어떻게 제조업 취업을 허용합니까?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제조업 취업을 허용해요? 제주도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무서운 경고. 지금 윤석열이가 하나하나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원희룡,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민청 설립하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죠. 하나같이 중국 쪽에 대한민국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출산은 우리 젊은이들이 집값이 비싸, 여기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제대로 없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건데 그거를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중국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걔네들에게 지방 권한을 주고 걔네들에게 지방을 얘네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나라 망하는 소리 아니고 뭡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요. 7월 25일 어저께 똑같은 뉴스인데요. 18주 연속 파죽지세,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폭증. 그래서 뭐 집값이 올라간다, 뭐 막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어떻습니까? 2분기 경제 성장 마이너스, 내수 부진 예상보다 심각. 내수 부진이니까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이 쓸 돈이 없고 경제가 침체로 하락을 가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예?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예? 돈이 어디서 나와서 거기다가 이거는 유튜브 무슨 부동산 뭐 노가다 TV 노비 뭐 자재값은 떨어졌는데 분양가는 폭등. 도대체 얼마 남겨먹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전부 사기판이죠. 사기치는 거예요. 윤석열도 뭐 저출산 때문에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세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방을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사기치는 거죠. 지금 다 사기치는 겁니다. 부동산도 지금 끌어올리려고 사기치죠. 아니 경제가 안 좋고 국민들이 돈도 안 쓴다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출은 호조지만 수출은 잘 됐지만 닫힌 지갑에 GDP 성장이 마이너스 0.2.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죠. 환율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물건 팔으면 1,200원 수출했는데 지금은 수출하면 1,381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늘어난 거 당연하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수출이 늘었다. 당연하지. 그 돈이 뭐 수출이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폭등하겠죠.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팍 꺼졌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더니 팍 꺼졌습니다. 윤석열이가 하는 게 한계가 온 거죠. 자, 지금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 마이너스 1.5, 대형마트 매출도 마이너스 1.9%. 사람들이 주머니가 얇아진 거죠. 물건값은 오르고 주머니 사정은 빡빡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내는 거 버겁고,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만 올라가죠? 신기하죠.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 둘이 한동훈까지 증거조작 사기탄에 국가 반란을 일으켰죠. 이번에 뭐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는데 뭐 중간에 쇼를 엄청 했죠. 예, 엄청 했습니다. 마치 원희룡이하고 뭐 싸우는 것처럼, 마치 뭐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는 것처럼,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온갖 쇼를 다 했죠. 그런데 2016년 증거조작 사기탄의 국가 반란에 세 명의 선두주자가 있었죠.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얘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을 뭐 한동훈한테 뭐 넘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쇼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막 원희룡이를 지지하고 막 이랬죠. 원희룡 지지했던 신혜식이가 원희룡 막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원희룡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짓 방송까지 해가면서 원희룡이를 밀었는데, 아이고 신혜식이 이제는 또 한동훈 또 똥구녕 빨아야지. 아이고 한동훈 만세 이러고 또, 아유 그 새끼는 그거 하여간 지저분해. 누구 맨날 똥구녕만 빨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경제 지금 막 침체죠. 경제 안 좋죠. 의료계 지금 다 개박살 냈죠, 윤석열이가. 교육계, 의과대학교 이거 다 망했죠. 이제 의과대학도 지금 막 완전 혼동이죠, 혼동. 그 2,000명 늘린다고 개수작 부리다가 지금 완전히 교육계도 지금 다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냐면은 내년도에 의대 학생을 몇 명 뽑을지 거기에 따라서 막 애들이 의대를 갈지 공대를 갈지 뭐 막 헷갈리잖아요. 지금이요. 그 공대를 들어갔다가도 또 쉬고서 또 뭐 반수 같은 거 해서 의대 가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육도 이제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윤석열이가 의대 2,000명 증원하면서 제대로 된 것도 다 박살만 내고 있어. 지방 인구 소멸 가속하죠. 정부 재정도 지금 적자 행진이죠. 김건희 얘가 아주 검사들을 쥐고 흔들죠. 검사들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방구 뻥뻥 끼고 인연이 말이야. 나라를 아주 그냥 집어먹고 있죠. 집어먹어. 검사들이 완전히 김건희 밑에서 그냥 방구 냄새만 맡고 살아. 벌벌벌벌 기고 말이야. 검사들이 법을 구현해야 되는,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김건희 그냥 발바닥에 앉아가지고 김건희한테 그 검사들 핸드폰 다 그 반납했대잖아요. 김건희는 자기 핸드폰 갖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조사를 받는 거야? 검사들이 조사받는 것 같아. 검사들이. 김건희가 검사가 되어서 그 짓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개박살이죠. 거기다가 맨날 금리가 대한민국 높아가지고 말이야.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것도 보세요. 실탄을 당겨 썼는데 헛수고다. 뭐 무슨 뭐 선거한다고 정부 재정 막 갖다 썼죠. 또 의대 2,000명 증원한다고 또 거기 뭐 그게 잘 안 풀리니까 뭐 1조 5천억 원인가 그거 돈 또 갖다 또 썼죠. 그래서 여기저기 돈 갖다 쓴 헛수고. 돈도 없대. 저 지방 정부에 돈도 없어. 풀 돈도 없어. 가면 갈수록 죽는 거야. 원래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얘네들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깡통이죠. 이런 것들이 권력 욕심만 있어가지고 지들 주제 파악은 하나도 못하고 평생을 술 처먹고 떡 처먹은 그 주제에 지들이 뭘 국가 일을 뭘 할 줄 안다고 시건방진 새끼들이 평생 그냥 룸사롱에서 살지. 그게 걔네들 그 능력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이것들이 뭘 그냥 살판이 났다고 나라를 이렇게 아작을 내고 있죠.
나라가 이렇게 막 사기 판때기로 돌아가니까 또 이거 터졌죠. 무슨 뭐 위메프가 터지고 티몬이 터지고 야 놀자로 여행 뭐 어디를 비행기를 끊었는데 취소가 당했고 그래서 전 이커머스 뭐 전자상거래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완전 사기 강국이었다. 사기. 이런 거 막 터지잖아요. 정말 한심해서 당장 사면 1000배 상승 뭐 이런 사기꾼들 말이죠. 이 당장 사가지고 1000배 상승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지 혼자 부자가 되지 누굴 가르쳐 줍니까 이게요. 사기죠 사기. 뭐 하면은 100배 벌어요. 나한테 돈 맡기면 100배 벌어요. 다 사기입니다. 나한테 돈 맡기면 1000배 벌어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1000배 버는 걸 뭐하러 남한테 가르쳐줘. 자, 그런데 한국은 이런데 미국 경제성장 오늘 발표를 했지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미국 경제와 주식 반도체 얘기가 들어갑니다.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7월 25일은 미국 날짜는 7월 25일, 한국은 7월 26일. 경제성장률이 원래 2.0%를 예상했는데 2.8%가 됐어요. 소비 지출 증가. 한국은 소비가 안 되는데 미국은 소비가 잘 된대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돼. 미국은 경제를 움직이는 기초가 소비죠. 미국 GDP의 70%가 미국 국내 소비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이 이렇게 지난번 1.4로 줄다가 2.8로 배가 늘었어, 배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는 5.5%입니다. 한국은 3.5%입니다.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됐어요. 한국은 3.5%, 미국보다 낮은데도 경제 역성장했다고 그랬죠. 예, 경제 역성장. 금리도 3.5밖에 안 되는데 경제가 역성장. 미국은 금리가 더 높은데도 경제 성장. 한국이 비정상이고 미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금리가 3.5면 미국에 비해서 저금리죠. 그런데도 지금 신문 방송에 보는 대한민국 고금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허구 헛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날고 바쁩니다. 그만큼 한국이 금리 3.5% 가지고도 경제가 안 되는 허약 체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정상적이라면요, 미국보다 더 높아서 6.5% 가야 됩니다. 한국 금리 6.5% 가면 한국은 IMF 쳐맞는 거죠. 3.5인데도 지금 빌빌 싸는데 미국 5.5 안 돼요. 3.5 하니까는 돈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한국 금리 3.5 저금리인데 고금리 금리나 미루다 한국 성장 엔진 꺼질 판. 아주 그 사기들만 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 금리 더 낮춰라 하는 거는 언론을 쥐고 있는 게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건설사 사장님을 위해서 언론들이 기자들이 고금리에 죽는다. 금리 낮춰라. 부동산 살리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카르텔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요. 건설사하고 언론 카르텔, 이권 카르텔, 윤석열까지 끼워가지고 한국은행까지 여기 꼈죠. 같이 금리 안 올리고 다 여기 있죠. 그 뭐 이창용인지 뭔지 얼굴 그냥 씹다만 무슨 뭐 껌때기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뭐 그 물가를 생각하고 물가를 잡느라고 금리를 올리는 게 한국은행의 기본 임무인데 뭔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걔 아파트 값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은행 총재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 자동차, 부품, 에너지가 2.5% 상승, 서비스, 의료 서비스, 주택, 여가 활동의 소비 2.2% 증가,
거기다가 물가는 또 떨어졌어. 아주 이쁘게도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는 늘고 아주 이쁜 거죠. 아주 이쁜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한국은 보세요. 여기 GDP 마이너스 0.2, 민간 소비 마이너스 0.1, 금리도 낮은데 한국은 그냥 빌빌 싸고 있다. 왜 그래요? 윤석열이가 무능해서, 문재인이가 싼똥이 커서,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이 사기탄의 국가 반란범들이 나라를 사기쳐 먹느라고 제대로 경제를 안 돌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기탄의 국가 반란을 도와준 뒷세력, 뭐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애들 비위를 맞춰 주니라고 국가 경제를 국민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민주 없다.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보면은 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TV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 뭐 6명, 7명이 함께 경선을 하면서 해리스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씹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원희룡이, 나경원이, 한동훈이가 서로 씹는 것처럼. 그런 경선 절차가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해리스는 없었다. 굉장한 민주적인 이 하자가 있어요. 민주적 절차의 하자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해리스가 이따위로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습이죠. 왕이 예를 들어서 왕자에게 그 권자를 그냥 물려주는 거랑 똑같죠. 그 왜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면서 지난 뭐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있어요? 후보가요? 거저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저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바이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나요? 미국 민주당 당규에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면 된다라는 조항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안 나옵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경선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경선했잖아요. 경선했어요. 토론에 안 나갔을 뿐이지 공화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안 나갔어도 1등이 당선이 됐죠. 얘는 경선이 없었어요. 경선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저는 이런 걸 봐서 이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갑자기 트럼프가 앞서다가 해리스가 발칵 뒤집었다. 해리스가 앞장섰다. 저는 그것도요, 이게 나중에 부정한 아빠와 부정한 엄마가 둘이 또 선거를 해서 부정 땡땡이를 낳으려고 미리 밑밥을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거. 사기에 사기. 우리 한국에는 또 문재인이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원을 또 민주당이 또 헤쳐먹. 미국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 뭐 이런 놈들은 국가 세금 빼먹느라고. 벵글라데시는 거기 독립유공자라고 있는데 걔네들을 그 후손들을 30%의 공무원으로 다 집어넣겠다. 공무원 인원이 뭐 100명이면은 그 중에 30명의 인원을 유공자 자녀로 다 꽂아 넣겠다. 세습시키겠다. 이래서 방글라데시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지금
5.18 유공자, 민주 유공자, 얘네들이 온갖 특혜 받고 공무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폭동 일으키는 게 없죠.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요. 자, 오늘 예,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민님 늘 건강하세요. 늘 어떻게 잘 지내시나 궁금합니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홍정민님 감사하고요. 우리 야생화님도 큰 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생화님도 건강하시고 김장호님도 늘 꾸준하게 큰 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조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삼계탕 한 그릇 드시라고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다들 건강하시고요. 즐겁게 바랍니다. 홍정민님, 야생화님, 김장호님, 수조님, 삼계탕 한 그릇님 모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어떤 분 들어오셨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희님 반갑고요. 니건님 반갑습니다. 수월심님, 샤인레이님, 희재노 풍경님, 은희님, 또 이송학님 반갑습니다. 엄미리님도 반갑고요. 사라라님, 러블리 주님 반갑습니다. 또 백승기님도 반갑고요. 혜님 반갑습니다. 또 김도균님, 이선아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선아님, 저 더운 날 저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선아님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들 오셨나? 수조님 반갑습니다. 로즈님 반갑습니다. 예, 이름 다 부른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들국화님 반갑습니다. 예, 늘 건강하세요. 예, 귀팅 하셨군요. 예, 그래요. 잘 들으셨군요. 예, 우리 들국화님, 예, 그 다리는 다 나으셨죠? 다 나으셨죠? 네, 그래요. 올해 여름은 한국에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많이 덥고 좀, 아직 덜 나셨군요. 들국화님. 그래요. 어, 덥기도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좀 한국 올 여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보기에. 인공강우예요. 예, 미국은 저기 뭐 동부 쪽 무지 많이 덥다고 하고요. 또 남부 쪽 텍사스 쪽도 많이 덥고 뭐 비도 오고 그런다 그러고요. 하와이는 날씨가 아주 뭐 천국 같고요. 캘리포니아도 날씨가 아주 천국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사는 여기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는 1년에 한 8개월이 7개월, 8개월 비가 오는 데고요.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가 날씨는 아주 천국이죠. 천국이. 예. 거기 LA 다운타운 이런 데는 좀 뭐 홈리스 많고 그러니까 노숙자 많고 노숙자도 많고 노숙녀도 많고 그런데 캘리포니아 뭐 좋은 데 많죠. 예, 좋은 데 많습니다.
예, 니건님. 우리 니건님도 어디 다치셨나요? 예, 푸른 하늘님, 예비역에 욕하는 국민의 암다. 문제 많아요, 저것들이요. 예, 국민의힘당 저거는 뭐 보수 아니죠. 좌파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본 보수 유튜버라고 하면 명색은 내걸면서 허구한 박근혜 대통령 씹는 놈들 있죠. 예, 보수 우파인 척 하면서 좌파 방송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씹는 놈들이 있어요. 그 올챙이 같은 놈. 또 저 김영삼 계열의 그 윤빤스, 아, 더러운 새끼. 나이 57살에 20대 초반에 처녀를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빤스 내리고 벌거벗은 놈. 아주 그 정신병자 같은 놈이죠. 그런 놈들이 보수라고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맨날 씹습니다. 이명박 욕 잘 안 하고 김영삼 욕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냥 시비 걸고 끌어내려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거. 예, 윤빤스하고 올챙이하고 그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 우리 은희님 가위 가지고 그 새끼들 다 그냥 고추 잘라버려야 돼요, 다. 아, 쌍방울을 잘라버려요. 해님, 올창, 윤창, 변창, 정창, 예, 상로 등, 예, 그렇군요, 이 새끼들. 아주 근데 저거 하나님의 저주받을 새끼들이에요, 저 새끼들은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냥 비비 꼬고 그냥 자, 인간이 안 된 놈들이에요. 박근혜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성심성의껏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시시 깔고 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시비를 걸고 그 올챙이 이 새끼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윤석열을 뭐 큰 동생 그리고 한동훈을 작은 동생이라고 불렀다. 이러고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요 새끼.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그거. 언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윤석열이를 큰 동생, 한동훈이를 작은 동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아주 나쁜 새끼예요. 하버드대 부설 유치원 졸업해놓고서는 하버드대 졸업했다고. 박사도 아닌데 박사했다고. 아주 나쁜 새끼.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주말이죠. 이제 주말에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